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근대 연극의 선구자, 수산 김우진. 식민지라는 암울한 그림자가 이 땅의 먹구름처럼 무겁게 드리워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페미니즘이 흑사병처럼 번져나갔던 1926년 8월 3일, 먼 동이 터오는 새벽 4시 현해탄 관로 연락선 갑판 위에 남녀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바다에 몸을 날렸다. 다음날 동아일보를 비롯 신문들은 사회면에 한 쌍의 청춘 남녀 정사를 크게 보도해 세상을 놀래켰다. 이 사건은 현해탄의 노도 못지않게 파문을 일으키고 세인들의 구미에 맞게 로맨틱한 정사로 취급됐다. 몇 년 전에는 이들의 사랑과 삶이 영화화되기도 했다. 동서고금을 통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춘 남녀는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지만 현해탄 정사가 유달리 부각된 것은 당사자들이 이 땅의 인습에 과감히 도전하여 돈도 명예도 다 싫다고 외친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우리 연극사의 길이 빛날 대표적인 극작가 김우진이었기 때문이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윤심덕과 자살한 김우진. 그는 시대와 사회와의 갈등과 가장 철저하게 대면한 비운의 천재였다.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겨 문학사에 중요하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분이다. 그는 1897년 장성 군수를 지내던 김병익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친이 신학문을 보급하기 위해 설립한 호남 광희 의숙을 다녔다. 그러나 동학혁명 여파로 목포로 옮겨 여기서 목포 공립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를 수료한 후 농업을 공부해야 한다는 부친의 엄명에 따라 19세 때 현해탄을 건너 일본 구마모토 현립 농업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미 문학에 심취해 단편소설을 습작하고 있던 그는 부친의 뜻을 어기고 도쿄로 건너가 와시다 대학 예과에 입학, 유학생들과 조선청년 독립단에 가입해 28 독립선언에 가담했다. 1921년 여름, 도쿄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모임인 동우회로부터 회관 건립기금 모집을 위한 학위 순회 연극단을 조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학생 구제와 자신들의 연극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명이작 김영일의 죽음, 홍남파 소설을 각색한 최후의 악수 등을 레퍼터리로 마련했다. 부산을 시발로 40일간 25개 도시를 돌며 근대적인 연극을 선보여 가는 곳마다 관중과 언론의 지지를 얻었다. 이때 윤심덕은 젊은 나이답지 않게 진중한 김우진의 지성에 반한다. 1924년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김우진은 목포집에서 부친이 설립한 상성한명회사 사장을 억지로 맡고 낮에는 회사일, 밤에는 독서와 지필로 밤을 지새웠다. 이때 그는 사장답지 않게 목포 부두 노동자들이 일본의 항의에 동맹과 파업을 일으켰을 때 7개월간 이들 가족의 생활을 돌보았으며 홍성애 등 여러 고학 동지들의 학비를 보태기도 했다. 이어 목포에서는 5월회라는 문학서클을 조직해 5월이라는 잡지를 내고 창작을 권합내다라는 글을 실어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우진의 유고는 소설 3편, 시 48편, 수필 13편, 문예비평 10편, 희곡 5편, 기타 일기와 서간문이 있다. 그가 우리 문학사에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희곡은 1925년에 쓴 정오, 두더지 시인의 환멸, 난파, 산돼지 등 5편이다. 이 작품들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 윤리 도덕과 가치관에 대한 저항의식, 자서전적 인물, 작품 형성에 기여된 시적 언어와 기질, 극적 표현 방법의 사실주의 요소를 실험적으로 차용한 점 등이다. 이제 김우진은 단순한 로맨티스트, 센티멘탈리즘의 옷을 벗고 우리 문학사에 옳게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 계모의 손에 살아면서 생긴 모성애의 결핍, 갑갑하고 슬픈 식민지 사회, 아버지와의 갈등,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예술, 그리고 진부한 도덕률과 맞서며 자유연애를 구가하자고 나선 윤심덕과의 진지한 사랑을 그의 문학사와 문학 정신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목포집을 떠나올 때 마지막 일기에 나는 나 이외의 사람들의 욕이나 침이나 매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만 분한 것은 만인의 오해뿐이다. 라는 한 조각 글로 자신을 대변한 채 회색 연기처럼 흩어졌던 김우진. 가장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예술적인 창작 의욕을 희곡 장르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현하려 했던 최초의 극작가였다.